결국 우려하던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북한이 유엔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그로시 사무총장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를 중단한 것이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점에서는 비난받아야 한다면서도 핵보유 지위를 인정하고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무슨 IAEA가 저딴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비난은 하되 인정도 해주겠다는 건 저지르고 입 다물고 있으면 핵 만들어도 된다는 것일까요? 물론 현재 북한이 가진 핵무기가 30개가 넘고 ICBM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에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핵 보유국 타이틀을 달아주냐 마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IAEA의 폭탄 발언에 개빡친 한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항의하고 국방부 산하 기관 관계자는 우린 분명 옳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가 미친 것처럼 보인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뒤흔들 역대급 핵무장 프로젝트와 괴물 신무기를 공개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당장 미국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나토식 핵공유를 장려하지 않으면 한국이 결국 단독 핵무장을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미국 핵평가기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최소 수개월 내에 핵무기를 양산해낼 수 있다. 방향성이 다소 다르긴 해도 핵무기 제조와 연관성이 있는 원자력 기술에서는 아랍에미리트 등에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정도의 기술 강국이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과는 달리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외환 보유고를 보유한 경제대국이며 일본과는 달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 북한마저 핵개발에 성공한 상태에서 ICBM과 SLBM 같은 투사체까지 만드니 어쩌니 하는데 북한은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자본과 선진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미 한국은 핵무장 시 핵 투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삼축 체계인 지상기반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중형 잠수함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투기 등을 확보한 상태이다. 발전된 국방과학 기술 및 인력,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입되어야 획득 가능한 투발수단을 개발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핵탄두 운용 시에도 핵 삼축 체계에 대한 예산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태다. 전 세계에서 핵무기 없이 재래식 전력만 보유한 비핵국가 중 전술한 육해공 핵 투발수단 3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게다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IAEA가 북한 핵보유국 인정 발언을 한 뒤에 한국 내에서 구체적인 핵무장 시나리오가 퍼거슨 리포트 조명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베일에 쌓인 해당 보고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전 세계는 한국을 빨리 뜯어 말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문건을 자세히 보면 이 문서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를 기술적,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보수 세력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북한에 대한 유화책이 파산되었음을 성공적으로 설득시키면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 능력 그리고 운반 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월성에 있는 사기의 중수로가 핵폭탄 제조의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데 적합하다. 지금 월성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26,000kg의 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수천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월성 원자로 사기를 이용하면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2,500kg의 거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한국은 결심만 하면 단순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재처리 공장을 사해서 6개월 안에 지을 수 있다. 월성 원전 등을 통하여 증강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수소나 삼중수소를 이미 만들고 있다. 수소폭탄에 필요한 리튬-6은 자연 리튬에서 빼내는데 한국은 볼리비아로부터 리튬 전지를 만들기 위한 천연 리튬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 등으로 볼 때 핵폭탄 설계에 필요한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 등으로 볼 때 핵폭탄 설계에 필요한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핵폭발에 필요한 핵분열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고성능 포격은 하나그룹이 만들 수 있다. 핵분열탄, 증강 핵폭탄, 수소폭탄을 굳이 실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험을 한다면 핵 보유국임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천명해왔던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까지 패닉 상황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산하의 행정기관 관계자는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대전략급 재래식 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속의 5배 시속,
약 6,800km 속력을 지속하며 날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최첨단 현무 미사일 무기였습니다. 즉 머지않은 미래 한국군이 보유하게 될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상위 단계로 불리며 일명 대전략 핵심 무기체계로 분류되는 극초음속 ICBM 대륙간 현무미사일, 그리고 현재 한국은 현무 미사일을 도안으로 극초음속 대륙간 현무 미사일 개발 계획을 모두 구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무기의 위력을 얼마나 될까요? 대륙간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은 우주 로켓 발사체의 추진력을 이용해 대기권을 돌파하며 우주까지 올라갔다가 이후 극초음속으로 활공하면서 전광석화같이 하강하며 적국의 대도시나 군사시설을 무력화시켜 버리고 정밀하게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이론상으로 따지면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엔진의 능력에 따라 시속 24,000km 이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기 중 최고로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군무원은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 탄두의 전술 핵무기라도 탑재하게 된다면 정말로 한국이 대전략급 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관계자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력과 파괴력 앞에서 모든 종류의 방공망과 욕격 미사일은 한국 앞에서 무력해지며 마 20 이상의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가볍게 뚫어버리고 마비시킬 것이다. 놀라운 것은 머지않은 2027년 후반까지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에 관한 기초적인 개발 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것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무탄도 미사일 개발과 병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궁극의 무기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이런 무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는 전술핵이 공식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구권의 해체와 함께 미국은 기존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모두 회수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진공 상태를 초래하여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게 되었습니다. 핵우산을 제공받는 타국들은 냉전 후에도 핵공유를 통해 핵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핵을 갖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모두 재처리를 하고 있기에 여차하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다져놓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제공받고 있는 핵우산은 너무나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불개입이 심화되고 해외 전쟁 수행 의지가 실종되는 상황에서 과연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유로마이단에 대해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과거 소련 해체 당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믿고 핵을 폐기한 전례가 있다가 국토 전체가 불바다에 휩싸이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NFU라는 핵의 선제 사용 자제 원칙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핵우산을 소위 찢어진 핵우산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비록 NFU 정책은 조용히 무산되었지만 이러한 논란들로 인해서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하는 핵무기의 정치적 효과가 크게 반감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핵개발에 국방비의 25%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한 것과 그 결과 재래식 군사력에서 일부 문제가 생겼던 것 모두 사실이긴 하나 결국 안보강국을 이뤄냈습니다. 좌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단결하여 조국의 핵무장을 응원했고 국방비의 25%라는 얼핏 보기에 정신 나간 수치의 뒷배경에는 프랑스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단편이 아니라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는 일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안보강국이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